결혼 준비라는 말, 그 안에는 꿈과 희망이 가득해야 하지 않을까요? 웨딩드레스 고르고 식장 예약하고 예쁜 신혼집을 꾸미는 그 시간들이 말이에요. 하지만 저에게 결혼 준비는 매일같이 울고 참으며 도망치고 싶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. 사랑하는 사람과의 미래를 기대하며 시작한 이 길에 저는 아주 낯선 괴물을 마주했습니다. 그 이름은 혼수였습니다.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. 단순한 오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. 하지만 그건 현실이었습니다. 그날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. 그 문자엔 시어머니가 보내신 아주 친절한 혼수 목록이 담겨 있었습니다.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. 아파트 수입 원목 가구 외제차 명품백 2개 그리고 시어머니 건강검진 VIP 패키지? 이게 진짜 신부가 준비해야 할 혼수인가요? 그리고 리스트 맨 마지막. 체면이 있으니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. 체면. 체면이 뭐길래요? 제겐 체면보다 더 지키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. 제 존엄이요. 29살 직장생활 5년차. 평범한 회사원인 제가 이걸 모두 준비하는 게 당연한 일일까요? 아니, 이걸 요구하는 시어머니가 과연 합리적인 걸까요? 그날 이후 저는 문자 하나에도 긴장하게 되었고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. 그게 단지 물건의 나열이 아니었다는 걸 곧 알게 되었습니다. 그건 요구서였습니다. 돈을 통해 저를 평가하고 제 결혼 조건을 협상하려는 선언이었죠. 전세 아파트 5억 원 이상. 그걸 준비하지 못하면 이 결혼에 자격이 없다는 뜻. 외제차. 체면 때문에 필요하다며 브랜드까지 지정하셨죠. 명품백 2개. 그것도 각각 루이비통과 샤넬. 예단. 1,000만 원 현금. 그리고 황금 반지 5돈. 시어머니 건강검진 패키지까지. 이건 단순히 결혼 준비가 아니었습니다. 저는 상품이 아니고 시댁의 고객도 아닌데 왜 저는 그 조건에 맞춰 팔리는 사람이 되어야 했던 걸까요? 그리고 제일 마음 아팠던 건 남자친구는 그걸 그냥 넘기려 했다는 겁니다. 그냥 엄마 스타일이 그렇다면서요.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요. 하지만 저는 그 리스트에서 저를 존중하는 단 한 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. 오직 돈, 명품, 체면 그리고 시어머니의 요구만이 가득했어요. 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.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결혼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저 좋아하는 감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. 이 이야기는 그 문자에서 시작됐고 결국 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. 이제 여러분께 그 모든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드릴게요. 혼수 리스트를 본 후 저는 조용히 남자친구와 만나기로 했습니다. 카페의 구석 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. 너무 충격이었다고, 이건 상식 밖이라고. 하지만 그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많이 달랐어요. 우리 엄마 좀 허세 있으셔서 그래. 그냥 맞춰드리면 편하잖아. 어차피 한 번뿐인 결혼이잖아. 맞춰주면 편하다,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. 혼자 집도 차도 명품도 그걸 다 맞춰줘야 한다면 이건 사랑이 아니라 계약 아닌가요? 결혼은 타협이라지만 타협도 서로 존중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거 아닐까요? 나는 그 존중을 느끼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며칠 후 양가 상견례 자리가 있었습니다.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. 요즘 애들은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. 혼수도 없이 시집 오려는 건 좀 그렇잖아요. 체면이란 것도 있고. 그 말에 우리 부모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. 평생을 검소하게 사신 분들이었지만 자식 앞에 부끄러운 부모가 되고 싶지 않으셨던 분들이었죠.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그 집 내가 진짜 행복할 수 있을까? 부모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. 처음으로 부모님의 반대가 시작됐습니다. 그동안 늘 제 선택을 존중해 주던 분들이었는데 그날 이후 저는 부모님을 피해 다니기 시작했어요. 죄책감과 슬픔이 뒤엉킨 감정 속에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.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연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. 우리 집은 원래 이 정도는 해왔어요.
요즘 애들은 너무 이기적이야. 문자 하나하나가 제 자존감을 갉아먹었습니다. 나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이 결혼을 받아들이고 있었을까? 사랑? 책임감? 아니면 체념? 남자친구에게 다시 한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. 나 너무 힘들다고, 이 결혼이 점점 무서워진다고. 그런데 그는 말했습니다.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. 엄마 말대로 하면 잘 살 수 있어. 지금은 힘들어도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야. 지금은 힘들어도 지나가면 괜찮아진다. 그 말이 너무 무책임하게 느껴졌습니다. 왜 내가 참고 내가 맞추고 내가 견뎌야만 하는 거죠? 결혼이란 게 왜 여자 쪽만 견뎌야 하는 제도가 되어야 하나요? 그날 이후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자꾸 의심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결혼이라는 단어 앞에 주저하게 되었어요. 이 결혼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결혼이었을까요? 결혼 준비가 끝없이 이어지던 어느 날, 저는 예비신랑과 함께 신혼집을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. 저희가 함께 살 집이니 함께 결정하자는 단순한 생각이었죠. 근데 그 단순한 바람조차 시어머니에겐 불편했던 모양입니다. 마음에 쏙 드는 전세 아파트를 발견했고 계약을 앞둔 시점이었어요. 그런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. 그 집 어머니라는 분이 전화하셔서 신랑 측에 맞지 않는 조건이라 하셨어요. 계약 진행 어려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. 남자친구 어머니가 제가 계약하려던 집의 위치, 조건, 금액까지 어떻게 알았을까요? 누가 알려드린 걸까요?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아무렇지 않게 어머니에게 다 말했던 겁니다. 계약서 사진까지 보여줬다더군요. 그리고 시어머니는 부동산에 직접 연락해 계약을 막았습니다. 이유는 단 하나. 우리 체면에 안 맞는다는 거였습니다.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. 이왕 혼수해올 거면 우리 집 명의로 집을 사는 게 좋지 않겠니? 결혼은 결국 체면 싸움이야. 우리 집 명의? 집을 사오라는 말도 모자라 그걸 남편 명의가 아니라 시댁 명의로 하라고요? 이건 감시가 아니라 통제였습니다. 심지어 시어머니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우리는 이런 수준 집엔 못 산다며 동네 평판까지 언급했다고 했습니다. 그 순간 제 모든 선택권은 사라졌습니다. 저는 신혼집을 고를 수조차 없었습니다. 저의 경제력, 생각, 취향 모두 시어머니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하루가 멀다 하고 톡이 왔습니다. 혼수 목록 수정본, 부동산 시세표 캡처, 명품백 추천 링크, 예단 포장 예시 사진. 그중 하나에는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.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오셔야 우리 체면이 서죠.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배려가 없어요. 저는 매일같이 제 존재가 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. 사랑받는 예비신부가 아니라 시댁 프로젝트의 하청업자가 된 기분이었어요. 이쯤 되면 묻고 싶었습니다. 정말 이 결혼 나를 위한 걸까요? 아니면 시어머니의 체면을 위한 퍼포먼스일까요?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. 아무리 사랑해도 이 상황을 감당하는 건 제 몫이었으니까요. 그렇게 저는 마지막으로 남자친구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. 이번엔 정말 모든 걸 걸고 말이죠. 우리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하자. 나 너무 힘들어. 이 결혼 준비하면서 나라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느낌이야. 그냥 조금만 더 참으면 돼. 엄마가 원래 좀 강하게 말하시긴 해도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. 날 위해서라면서 왜 나는 점점 부서지고 있는데? 왜 내 엄마 말이 항상 우선이고 나는 늘 양보해야 해?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에게 소리쳤습니다. 울면서 떨면서 제 속에 쌓여있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. 나는 사람이야. 조건 맞춰주는 기계가 아니라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사람이야. 하지만 돌아온 건 침묵이었습니다. 아니, 더 깊은 벽이었죠. 그는 제 감정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럼 내가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면 나도 더 이상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.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. 이 결혼은 끝났구나. 그리고 난 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.
그날 밤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. 아무 말 없이 아무 인사도 없이. 그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. 사랑은 때때로 용기보다 더 많은 결단을 요구합니다. 나를 지키기 위한 이별이었고 존엄을 위한 파혼이었습니다. 그 집을 나왔던 그 밤 저는 한참을 멍하니 길을 걸었습니다. 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속엔 오히려 묘한 평온함이 감돌았어요. 이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감정이었죠. 저는 부모님께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. 그동안 혼자 끙끙 앓았던 시간들을.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고 어머니는 말없이 안아주셨습니다. 그 순간 알 수 있었어요. 내가 다시 살아도 이 선택을 할 거라는 걸. 그 후로 나는 나를 되찾기 시작했어요. 잠들기 전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주말엔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산책을 갔죠. 무너졌던 자존감도 깎여나갔던 자신감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. 사람들은 말합니다. 파혼은 실패라고.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어요. 이건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었다고.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그 무엇보다 단단한 용기의 결정이었다고. 그리고 저는 이제 누군가의 딸로 친구로 동료로 그리고 무엇보다 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. 사랑은 언젠가 또 찾아오겠죠. 하지만 다음엔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과 만나고 싶어요. 내가 스스로를 잃지 않도록 나답게 웃을 수 있도록.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에요. 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의 프롤로그일 뿐이죠.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? 제가 겪은 이 모든 상황들 과연 저만의 문제였을까요?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은 것들이 요구되고 너무 많은 것들이 침묵 속에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더 많은 목소리가 필요합니다. 더 많은 나의 이야기가 필요하죠. 이건 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.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? 혼수 당연한가요? 요구인가요? 나의 결혼 준비 정말 나를 위한 걸까요?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. 당신의 댓글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. 이 영상이 마음을 건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